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는 보시면은 모노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노실은 싱글 스레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실은 가는 실인데 이것을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그 형상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실을 펴보면 굉장히 실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트윈실은 그냥 옥수수 수염처럼 이렇게 실이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꼬아서 실을 만드는 이런 브레이딩 실의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두 가지 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그 실은 이와 같이 방향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유니 디렉셔널 코그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탈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년간 우리가 이것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코그의 방향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바이디렉셔널한 코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그가 서로 마주봄으로써 중심점으로 약간 엘리베이션 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디렉셔널 코그가 나왔고, 이것을 우리가 임상에 잘 적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중심점을 흐트러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멀티 디렉셔널 코그라고 해서 나중에 픽세이션 하는 어떤 실, 엠보스라든가 픽스실 같은 쪽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티 디렉셔널 코그를 쓸 때는 길이가 짧은 실을 쓸 때 이것이 아주 효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6cm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쓸 때 좋습니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넣고 나면 이렇게 이제 캐놀라를 빼고 이 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 실이 남는데 코그 실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아주 쉽게 꽉 물면서 실만 남고 캐놀라는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캐폴드 실이라든가 이런 옥수수 수염 같은 실을 쓸 때는 넣었다 뺄 때 실이 잔류가 안 되고 캐놀라에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입점을 이 부분이 만약에 자입점이었다면 그보다 약간 더 뒤쪽에서 자입점을 해서 좀 더 멀리 밀어 넣는 방법을 써서 실이 따라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마취 크림으로 엠나 크림을 피부에 발랐고 약 1시간 정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베타딘으로 소독을 했고 또 국소적으로 너브 블록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2% 리도카인을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혈 목적인 에피네프린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주름 상태를 보아서 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것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의 피부와 그 얼굴의 윤곽 형태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하는데 어떤 요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처진 피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벡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델로서는 주로 이제 네조레비알 폴드를 개선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네조레비알 폴드에 대항하는 약 한 5포인트에 대해서 체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라인 쪽에 2포인트를 결정을 했는 그런 디자인을 썼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부터 귀까지를 연결하는 선을 그려놨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이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초기에는 그런 것을 좀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쓴 시를 보면 USP 3.0라고 해서 매우 가는 코그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네조레비알 폴드를 당기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조레비알 폴드를 이제 당기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맨디블 쪽에 그 마리오네트 라인이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라인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두 줄의 그 어떤 실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5개의 실이 들어갔는데 미들 칙 정도를 당기는 어떤 개념과 네조레비알 폴드를 당기는 개념, 그리고 맨디블 쪽에 처져 있는 마리오네트 라인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 이 정도로 시술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디자인 나오니까 그것도 설명을 다시 드리고, 어쨌든 시술하고 나면 살짝 붓는 게 있으니까 아이스팩을 어플라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의 위험을 걱정해서 예방적으로 세팔로스포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 한 3주 동안에는 입을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웃는다든가 뭐 하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피하게 했고, 환자는 수파인 포지션으로 주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조레비알 폴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헤어라인 쪽으로 이 세 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드 칙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역시 한 2줄 정도 헤어라인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네트 라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트윈실을 좀 긴 트윈실을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버티컬의 코그실이 입꼬리와 이어로브를 연결하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과거에는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딤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걱정했고, 요 밑에 아래쪽에 지방이 작다는 것을 아마 걱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조레비알 폴드를 당겨주기 위해서 헤어라인에서 주로 이제 실이 들어갔고요. 저렇게 하면 실이 잘 안 보이니까 좋죠. 그리고 요 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는 딤플 안 생기는 라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이 라인을 다 넘어가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맨디블라 septum까지도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명의 환자를 시술을 해서 한 2년 정도 경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보면 남성은 4명밖에 없었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상으로는 44세 전후로 해서 됐고, 팔로업은 한 최소한 24주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87%인 27명의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만족을 보면 60%는 엑셀런트한 그런 만족이었고, 20%는 아주 굿이라는 그런 만족도였습니다. 물론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4사람 정도로 13%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결이 좋아진 사람은 40%, 예, 그리고 좀 많이 그냥 좋아진 정도는 29%, 그리고 당겨서 좋아진 경우는 35%, 그리고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부 결이 좋아진 사람이 리프팅된 것보다도 더 좋다는 통계학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작용으로서는 멍이 든다든가 또 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주 약하게 아마 든 정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약간 에이시메트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두면 저절로 2주 내에 없어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부 결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되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프팅은 좋아지는데 간혹 이제 약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약한 게 있냐? 원래 이제 USB 3.0로 당기면 좀 약합니다, 원래. 그리고 당기는 숫자 양도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상으로 이렇게 버티컬 벡터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이렇게 버티컬 벡터로 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은 이제 버티컬 벡터 쪽으로는 약 2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조레비알 폴드 쪽으로는 원래부터가 리프팅을 해도 효과가 좀 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내조레비알 폴드 쪽은 아무래도 필러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24주 지나서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좋더라도 24주가 지나면 이제 다시 레조레비알 폴드 쪽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